자,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후보 이야기 또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이제 중도화 전략이라든가 네. 또는 이제 시장주의를 존중하는 태도들, 친기업적 태도들 이게 네.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눈에 띄게 보이고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보수 농계획을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게 이재명의 본심이라고 봅니다. 본심이다. 네네. 많은 보수들은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표를 위해서 네네. 또 말하자면 얼굴을 꾸미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말하자면 본심은 혁명적 어떤 말하자면 때려 없는 어떤 과격성을 오히려 숨기기 위해서 네. 그런 우클릭의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이 해왔던 일련의 일들 네네. 그래서 무슨 좌익적 또는 근본주의적 어떤 때리 없는 조치 네네. 또는 법치의 부정하는 바탕 위에서 뭔가를 시도하는 어떤 폭력적 성향은 별로 못 느꼈어요. 비교적 혁신적이긴 하지만 네네. 비교적 기존에 주어져 있는 네. 예를 들어서 관료제도, 공무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네네. 비교적 뭐 시장에서 견딜 만한 네네. 그런 입장을 취해왔고 더구나 아마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고뇌하는 가운데 나는 이 사람은 누구나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자기의 경험이 쌓이면서 그렇죠. 네. 생각들도 달라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극적으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상 체계가 네. 성숙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 저는 오히려 네.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진 분인데 네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용주의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보았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우클릭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분이 단순하게 이 보수를 위로하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한 전략 차원이 표를 아니다. 얻기 위한 위장이 아니고 네. 그 어떤 종류의 정책에 대해서 왜 시장 원리로 가야 하는지를 조리정연하게 설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나 적어도 자기 생각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지금 여러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쭉 들리는 얘기로 누구를 구하고 있나 하고 귀를 기울여 보면 본인이 약속한 대로 네. 좌우 가리지 않고 인재는 뽑는다 네. 하는 어떤 스탠스를 지금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여러 가지 여러 증거들을 보면 굳이 그걸 보수에 대한 어떤 캄프라치다, 네. 위장 전술이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실제 저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네. 국가복지에 초석을 닫고 그럼요. 국민연금 그러면서 만든 사람이 박정희고 또 의료보험 전국민 사회주의 의료보험 체제를 만든 게 박정희고 그러면서도 그렇죠. 어쨌든 뭐 친기업적 성장 정책을 한 거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정도의 크기의 규모면은 이제 뭐 좌파로 가니 우파로 가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친자본 정책도 하고 친노동 정책도 하고 다양하게 다 해야 되는 시대 아닌가. 한국의 크기 자체가 정치의 이 바운더리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명 후보를 그런 식으로 좀 보는 시각도 있지 않을까요? 정책을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는 정책의 믹스. 네. 예를 들어서 뭐 좌파 정책이 올 수도 있고 우파 정책이 올 수도 있고 하는 폴리시 믹스들이 아마도 굉장히 필요할 거다. 근데 예를 들어서 노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노동 유연성이 좀 보장이 되고 하는 쪽으로 움직여주는 게 시대 정신에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임금의 보장이 된다면 예, 그런 측면에서 또 이 자본 투자가 충분히 지금은 자본 투자가 일어난다기보다도
그 축적된 자본들의 도피가 네네네. 지금 굉장하게 일어나고 네네, 있거든요. 네네. 그 인력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인재와 자본 도피를 어떻든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어떤 시장 질서만이 아닌 어떤 종류의 다소 정부 개입이 들어가는 네, 네, 네. 그런 절차도 용인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팔러스 믹스가 어떻든 용인되거나 필요하거나 네. 이런 국민이라고 저는 보죠. 그래 오히려 저는 이재명 같은 분들이 말하자면 이념에 기속되지 않고 실용주의적으로 네네. 여유 있게 어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칼포프를 열심히 읽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점진주의라는 말을 네네네. 너무도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그 그레듀얼리즘 소위 칼포프가 얘기하는 네, 트라이얼 앤 에러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기업인들하고 모임에서 네. 말하자면 어떤 조치든 예를 들어서 노동 관련 조치건 자본 관련 조치건 한꺼번에 완샷으로 마치 계엄을 하듯이 네네. 완샷으로 충격적으로 이렇게 던져놓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런 일이 없고 이해관계자들이 오히려 토론하게 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대화를 해서 조금씩 피스밀의 방법으로 개선되어가는 그런 정책 경로를 앞으로는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잘못 들으면 신자유주의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아니 그거는 소위 완전 방임주의로 들릴 수 있는데. 아니 방임은 아니죠. 네. 보수의 정신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변화라도 혁명적으로 네네. 말하자면 뭐 윤석열이 계엄을 던져놓듯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피스밀의 방법으로 대화 타협의 방법으로 변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네. 이분이 칼포프를 읽었나? 뭐 칼폭은 보통 이제 정치적으로 저희가 이제 리버테리안 뭐 이렇게 그렇죠. 그 자유지상주의 리버테리안의 기초를 깐 네, 분이 기초를 깐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정도인데. 네. 근데 오스트리아 소위 경제학의 예. 오스트리아 자유방임 경제학의 말하자면 기초 철학적 논리를 제공한 그렇죠. 분인데 네, 네. 그런 어떤 리버테리안의 어떤 오스트리안 경제학을 예비한 얘기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예비한 얘기는 전혀 아니고 네. 말하자면 앞으로 정부가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그런 어떤 어프로치를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야 이거 우리나라 이 지식계에서 이 말을 깜짝 놀랐겠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네, 중요한 이야기죠. 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것을 엄명한 거거든요. 네. 그게 어떤 무슨 어디에 뭘 짓겠다, 어디에 뭐 다리를 놓겠다는 공약보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에요. 국가를 운영하는 철학의 문제니까. 철학의 나는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보고 오늘 또 아침에서 이재명의 점진주의 철학이라고 해서 이제 해설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다행이다. 적어도 이런 정도로 가면 어떤 변화든지 네. 감내할 수 있는 말하자면 감내할 수 있는 틀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변화라 하더라도 그것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국민들이 토론해보고 국민들이 적어도 반대하는 법안이라 할지라도 견딜 수 있죠. 네네. 미리 공개되고 네네. 토론된다면 네네. 반대하는 것도 견디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케이 이 정도면 이재명 아마 근데 그 얘가 삼성전자에서 있었던 주 52시간 노동 네. 문제 그게 아직 결론은 못 냈습니다만 네. 외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이재명이 좌파니까 52시간 고집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기업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들어줬고 물론 이제 뭐 반대가 있으니까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만 말씀하신 그런 흐름으로 가는 네.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무슨 뭔가를 기획을 청와대에서 완샷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팍 던져놓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 않겠구나 같다. 네. 하는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심을 하게 되면 그 정책이
뭐 다소 좌파적 성격을 띠거나 또는 우파적 성격을 띠거나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되죠. 동의와 설득이 되죠. 예, 절차가 있으니까. 동의가 돼. 견딜 수 있죠. 예.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이거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사실 이건 이념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정치를 원하죠. 아, 예를 들어 저 작은 정치를 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고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지금 우리 국가적 과제로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제도. 네네. 이거는 일방적으로 지방균형이라는 이름으로 퍼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지방의 경쟁력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되죠.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칠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정치가 좀 줄어들고 네. 정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서로 싸웁니다. 갈등이 심해지죠. 지금 같은 갈등 구조가 네. 사실은 정치에 대한 과잉 기대 때문에 네, 그래요. 네. 그 과잉 기대를 조금 끌어내리고 말하자면 스스로 이제 지방자치다 그러면 인센티브는 물론 중앙에서 내려오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런 인센티브를 놓고 작은 경쟁들을 많이 하는 네. 작은 경쟁들이 많아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뭐 큰 몫의 어떤 보조금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각 단계마다 우리가 충분히 감시하고 견딜 수 있는 선에서 작은 경쟁들이 많아지는 이런 형태의 우리 생활에 밀접한 네. 그래서 충분히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복지가 얼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행정의 혁신이랄까 네. 정치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치가 크고 이게 스테이크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든 돈하게나 어떻든 정치에 뭔가 한 발 걸쳐놔야 네. 뭐 나에게 뭔가 기회가 온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향해서 돌격 앞으로 진영을 만들어서 네네. 박이 터지고 있는 거죠. 정치를 좀 줄이고 기대치를 좀 줄이는 저는 그거 좀 너무 심각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정규 선생님 모시고 저도 오늘 제대로 한 수 배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너무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으로 보셨을 겁니다. 정치를 욕망의 경연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한마디로 오늘 정규 선생님 말씀을 제가 감히 정리하면서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정리가 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